정말 기쁜 소식은 올해부터 C형 간염 항체 검사가 국가건강검진 사업 안에 들어가서 만 56세 1969년생 이상부터는 본인이 비용을 내지 않고도 국가검진만 받으면 내가 C형간염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전문 아나운서 정희지입니다. 만성 C형간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백신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두려움을 사는 질병입니다. 그만큼 최대한 예방하고 진단받았다면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HCV로도 알려진 이 만성 C형간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시청자 여러분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수린 원장입니다. 네, 저희 만성 C형간염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려면 먼저 어떤 질환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겠죠? 원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C형간염은 C형간염 환자의 체액이나 혈액이 상처난 정상인의 피부나 점막을 통해서 전염되는 일종의 감염병입니다. C형간염은 한번 감염되면 대부분 무증상으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70에서 80% 정도의 환자에서는 이 C형간염이 몸 안에 남아서 만성화가 되고 지속적으로 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상태가 됩니다. A형간염이나 B형간염은 성인이 돼서 이제 한번 감염이 되면 크게 앓고 그다음에 완치가 되고 이걸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것과 비교하면 만성화율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희지 아나운서님은 본인이 C형간염을 앓았다던가 C형간염 검사를 해봤다던가 이런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이 없습니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전통적으로 B형간염의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간에는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B형간염 예방 사업을 했고 전 국민적으로도 이 인식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C형간염이 B형간염 못지않게 그 다음으로 많은 바이러스 간염이고 전 국민의 약 1%가 C형간염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잘 없어요. 네, 저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무증상이라면 진단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C형간염은 처음 감염되고 나면 대부분 증상이 없어요. 어떤 환자들은 드물게 약간의 열감 혹은 피로감 혹은 근육통 이런 감기 증상을 느끼기도 하고 드물게는 오른쪽 윗배가 좀 불편하다, 소화가 잘 안 된다, 경미한 황달 이런 게 있기도 한데 사실 그런 경우는 정말 없고요. 대부분의 C형간염 환자들은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되었는지 모르고 지내다가 우연치 않게 다른 질환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검사했는데 C형간염이 나오거나 아니면 간암이나 간경화가 진행돼서 그제서야 C형간염인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알기가 힘들어요. 네, 마침 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C형간염 항체 검사가 포함된다는 좋은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면 바로 치료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방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기쁜 소식은 올해부터 C형간염 항체 검사가 국가건강검진 사업 안에 들어가서 만 56세 2025년도 올해 기준으로 1969년생 이상부터는 본인이 비용을 내지 않고도 국가검진만 받으면 내가 C형간염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C형간염 항체의 양성과 음성 여부는 선별검사이기 때문에 확진검사를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C형간염은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약 20에서 30%는 앓고 지나가고 70에서 80%는 몸 안에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C형간염 항체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양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내 몸에 C형간염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 검사는 HCV RNA를 검출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검사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또 비용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치료 방법도 궁금해지는데요. 완치가 가능한 질환일까요? 네,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고요. C형간염 치료는 예전에는 아픈 주사를 맞거나 부작용이 되게 많은 그런 약을 복용해야 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한 10수년간 C형간염 치료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먹는 약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써서 8에서 12주, 그러니까 2, 3개월 정도만 경구로 약을 복용하면 그 치료 효과가 매우 좋은데요. C형간염의 치료 효과는 지속 바이러스 반응이라는 것으로 판정을 합니다. 이 지속 바이러스 반응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몸 안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다. 즉 C형간염 바이러스가 박멸되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경구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했을 때는 완치율, 이 지속 바이러스 반응률이 98에서 99%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약제는 하루에 한 번만 복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고요. 놀랍게도 알려진 부작용, 보고된 심각한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시형간염의 치료는 부작용은 적고 완치율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형간염 환자는 완치가 되게 되면 이후에 간암이나 간세포암이 발생할 확률이 한 10분의 1 정도로 크게 낮아집니다. 네, 지금까지 원장님께서 만성 시형간염의 진단부터 경과까지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예방법도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형간염은 일단 감염병이기 때문에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체액이나 혈액으로 전염되는 그런 바이러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침습적인 어떤 주사바늘, 침, 면도기, 칫솔, 피어싱, 문신 이런 것들은 그 기구를 사용할 때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허가되지 않은, 그러니까 소독이 잘 안 되거나 오염된 기구를 사용하는 그런 무허가 시술 같은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또 출혈을 유발하는 그런 성관계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시형간염 내가 환자다 그러면 내가 쓰는 손톱깎이나 아니면 면도기 같은 그런 세면도구는 나의 개인 것으로 계속 사용하는 게 좋고, 시형간염 환자는 특히 이제 금주를 하셔야 되는데, 시형간염의 경우에서 특히 알코올이 간 기능을 악화시키고 간암의 리스크를 많이 올린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하이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오늘은 정말 간결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형간염 관련해서는 만 56세 이상부터는 나라에서 해주는 국가건강검진을 꼭 챙겨받자. 그리고 거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확진 검사 받고 치료받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신수린 원장님 모시고 만성 시형간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만성 시형간염의 올바른 예방과 치료법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